실내 헬스장에서는 흥겨운 음악을 틀어서 지겨울 법한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카페에서는 조용한 발라드 음악이 분위기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음악들은 헬스장이나 업소 주인들이 CD나 인터넷을 이용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재생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업소에서 음악을 재생할 때도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변리사협회 김종선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는 커피숍이나 헬스장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음악을 재생할 수 있었는데요. 네. 앞으로는 이런 장소에서 음악을 틀 때도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8월에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커피 전문점이나 체력 단련장 그리고 전통시장을 제외한 대규모 점포에서는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해서 공중에게 공연하는 때에 청중 등으로부터 어떤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라고 하더라도 저작자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네. 네, 원래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작권자가 자신이 창작한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고 타인이 이를 이용할 때는 저작권에 근거해서 반대급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저작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이 개인적 이용을 위한 것이라던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이제 공연이나 방송에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던가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라고 하더라도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개인에 대한 재산권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리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권리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현재까지 다소 영세한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던 상업용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 저작물에까지도 저작권의 행사를 인정하겠다라는 개정인 거죠. 현재까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 저작권이 포함이 되지 않았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앞으로 포함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도 네. 단란주점이라던가 유흥주점 혹은 이제 백화점, 대형마트 같은 이제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영업장에서 상영이 되거나 재생이 되는 창작물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백화점 같은 곳에서 음악을 재생을 하면 저작권료를 돈을 내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작권료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백화점에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주로 클래식 음악을 틀잖아요. 네, 이런 클래식 음악의 경우에는 이미 저작권이 소멸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음악을 계속해서 재생을 해야 되는 곳이라고 하면 클래식 음악을 재생을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저작권이 소멸된 클래식 음악을 틀기 때문에 괜찮은 거다. 지난번에도 언급하신 것 같은데 저작권이 70년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저작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의 생존 기간과 그리고 네. 저작권자 사후 70년까지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실 때 커피 전문점 같은 곳에서 음반을 재생하게 되면 이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멜론이라든가 벅스 같은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악을 재생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상업용이라고는 하지만 스트리밍 서비스는 제외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이 점은 이미 우리 저작권법이 2016년에 한번 개정을 하면서 네. 음반의 정의를 명확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음반에 디지털 음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를 했고요. 네. 그래서 판매용 음반, 개정되기 전에는 판매용 음반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좀 논란이 있었었는데 네. 이거를 상업적 목적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그래서 상업용 음반으로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내려받거나 스트리밍하는 음악 이런 것들도 모두 상업용 음반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네. 사실 2016년에 이 저작권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요, 음반의 정의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인터넷에서 내려받거나 혹은 스트리밍하는 음악을 재생하게 되면 저작권료를 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네.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네. 작년에 음반의 정의를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인터넷으로 스트리밍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확인을 했었던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시설을 조금 더 확대했다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으로 작곡가와 같은 저작권자들은 상당히 보호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그 개정의 취지는 그런 저작권자를 보호하자라는 취지가 반영이 된 것인데요. 네. 그런데 그 한편으로는 사실 반대의 목소리도 반대의 좀 목소리도 네, 있습니까? 높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그 국회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유성엽 위원장께서는 네. 그 이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열악한 소상공인을 쥐어짜서 그 음원유통사와 같은 그런 대기업들의 배를 불리고자 하는 구조다. 네, 소상공인에게 네. 저작권료까지 물릴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그 커피 전문점이나 생맥주 전문점 같은 곳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음원 사용료를 징수해서 저작권자를 보호를 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명분이기는 한데 네. 실제로는 열악한 자영업자의 돈으로 음원 유통사의 이익만 챙겨주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유 위원장의 설명이고요. 네. 실제로 얼마 전에 그 도종환 장관이 대국민 보호 대회에서 지금 음악 스트리밍 상품의 경우에는 매출의 60% 정도가 권리자에게 지급이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작사자와 작곡자에게는 한 10% 정도가 지급이 되고 가수와 같은 실현자에게는 6% 정도뿐이 네, 네. 지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배분율을 높이고 할인율을 낮춰야 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되고 있는 음원 유통 구조에 따르면 음원 사용료에 대해서는 40%를 음원 유통사가 차지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작권 보호라는 미명으로 사실상 음원 유통사만 앉아서 이득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을 개정하긴 하지만 뭐 실제로는 뭐 가수들에게 그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음원을 유통시키는 대기업들의 배만 불린다라는 얘기가 네.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까지는 국내 음원 시장이 성장에만 치중해서 사실 공정한 부의 배분에는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다양한 반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변리사협회 김종선 이사와 음악 저작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